네, 안녕하세요. 성남 트럭커입니다. 또 어김없이 울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은 생각날 때 가끔 하고, 오늘은 신차냐 중고차냐, 그리고 폴바리, 그리고 운영 방식, 그 다음에 영업, 이제 주되게 얘기할 건 신차냐 중고차냐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방식,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제 영상을 찍은 거 이렇게 보니까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화가.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됐습니다. 우선 신차냐 중고차냐, 전 무조건 신차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게 혹자는 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사서 그걸 싸게 사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니냐. 그게 그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사서 새 차 같은 컨디션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는, 제가 이 차가, 이 마트럭이 4대째예요. 4대. 저도 2010년도부터 운송을 했고, 그러면 제가 왜 신차를 주장하고 하는지는, 여태까지 제가 쌓아온 경험치나 데이터 값으로 그렇겠죠. 제가 경험한 게 거의 경험치의 100%가 그렇다는 거겠죠. 왜 중고차를 운영하면 안 되는지. 근데 중고차를 운영하는 그렇게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화물업 쪽에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력적으로 축적이 돼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나 일의 패턴이나 일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 그런 건 거기에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스킬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차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맨 처음에 화물이 업종에 운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 초보자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차가 어디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났어,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체 능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뭘 알아야 면접을 해먹죠. 뭘 알아야.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경험치가 낮은 분들한테는 제가 신차를 주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개고생한다는 거예요. 개고생. 지금 제 차에 연장 실려 있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입니다. 몇백만 원. 지금 그걸 제가, 이게 신차는 아니죠. 1년 됐으니까 작년 7월부터 2023년 7월부터 운영을 했어요. 이 차를 만트럭을. 제 차 전기톱까지 실려 있어요. 제가 카고 출신이라, 이 카고는 짐이 굉장히 높거나 하면은 안굴 때보다 더 훨씬 더 높게 올라가면 거의 이빠이 끝까지 올리면 4m까지 싣는단 말이에요. 바닥부터 적정 높이까지 4m, 진짜 이빠이 올리고 국도로 갈 때 4m 10까지 올립니다. 거의 맥심까지 올려요. 그 경험치가 좀 있는 사람들만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리에 대해서 빠삭해야 됩니다. 그쪽 어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전선이 뭐고 다 치고 갑니다.
그럼 왜 전기톱을 갖고 다니냐? 다 걸린단 말이에요, 나무가. 특히 이 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장이나 막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무 다 걸려요. 갈 수가 없어요. 나무 굵기가 이래요. 가서 다 잘라내야 돼요, 그거 지나가려면. 근데 전기톱까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다 잘라내기 위해서. 이런 경험치가 충분하면 중고차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치가 많은 분들. 근데 화물차의 이 차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그 다음에 이 화물 시장이나 이런 이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어떤 그런 것도 없는 분들이 중고차를 사가지고 뭘 어떻게, 만약에 짐 잡고 가다가 차 퍼져버리면, 차가 서버리면 왜 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초보분들이나 이해도가 낮은 분들은 중고차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예요. 내가 개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 배선부터 시작해서 에어건부터 내 스스로 내가 안 간 게 없어요. 전부 다 내 손으로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현대나 이 타타대우는 뒤에 배선 쪽이 약하기 때문에 등 맨날 나가요, 뒤에 후미등이. 지금도 여기 다니다 보면 뭐 노부스, 프리마, 뭐 가끔 맥센도 그래요. 거의 새 차 같은데 에꾸는도 많고 뒤에 후미등 나간 차들도 엄청 많고. 여러분도 다니면서 봐보세요. 후미등 하나씩 나가 있는 거 허다해요, 차들이. 저 후미등 나가면 예전에 그때그때 차 세워서 제가 그때그때 갈았어요. 저 후미등 전구하고 이런 걸 전부 다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즉각 대처가 되지 않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 같은 중고차, 예, 좋습니다. 저는 뭐 미신을 많이 믿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새 차를 사면 뭘 합니까? 고사를 지내잖아요. 왜? 사고 나지 말고 잘 이거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거 고사를 왜 지냅니까? 미신 안 믿는 분들은. 그래도 내 차나 이런 게 사고 나지 않고 잘 고장 안 나고 잘 좀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중고차, 새 차 같은 중고차, 그 맨 처음에 그 차를 구입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꿈과 희망을 갖고 그 차를 구입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차를 넘겼어. 왜 넘겼겠어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이유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맨 처음에 차 주인이 그 차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게 그 차에 다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사 지내는 것처럼 어떤 그런 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차가 일대 주주 차 주인이 그 원망이 담긴 그 차가 그 제대로 굴러가고 제대로 돈을 벌겠냐고요. 제가 뭐 중고차를 엄청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거를 운용하고 쓸 수 있는 건 특정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이해도 이런 게 많아야 돼요. 뭐 어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이들 그게 아니다 뭐 그걸 반론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난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내 경험치가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패턴을 보면 중고차 사는 사람들 꼭 중고차만 사요. 새 차 사는 사람들은 새 차만 삽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보통적으로 보면 돈이 없어서예요. 돈이 없어서 중고차를 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올리겠지만 제가 뭔가를 하나 보여드릴 1년 안에 제가 뭔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집도 사는 것도 보여드리고 등기 제가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저 또한 빚이 많았어요. 저 또한 여유롭지 않았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나 이 화물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맨몸으로 이 칼바람 같은 걸 맞아가면서 이 화물에 입문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됩니다. 왜? 내가 있잖아요. 산 증인이잖아요. 저 이제 알몸으로 맨 처음에 화물에 들어 입문했어요. 네? 몸뚱어리 하나 진짜. 왕년에 내가 뭘 했냐? 왕년에 진짜 잘 나갔어요. 왕년에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은 다 필요 없는 건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왕년에 삼성 회장이었으면 뭐예요? 지금 거지같이 살면 거지인데.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래서 올해는 이제 10월달이니까 다 갔으니까 내년부터 제가 내년 1월부터 이제 나의 고백 일기라는 걸 만들 겁니다. 영상 1월 1일부터 나의 트럭커의 고백 일기.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배돼지가 불렀어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해해졌어요. 내가 그 말은 뭐냐?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먹고 살만하면 배돼지에 기름기가 끼면 이 정신 상태가 해야죠. 항상 이제 멀리 웃어 볼 것도 없다. 내 자신이 그래요. 내가 솔직히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이렇게 운영하고 쟤는 왔다가 이제 내일 김천으로 이동할 겁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그겁니다. 아, 김천에서 집까지 기차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 생각에 내가 깜짝 놀랐네. 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고. 왜냐하면 기차로 가도 먹고는 전혀 지장 없거든요. 김천까지 차 하는데 내일 하루 일단 86만 원입니다. 거기서 하루 더 하면 100만 원이에요. 내 자신이 아마 이렇게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내일 하차하면 오전 안에 끝납니다. 하차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한 2달 남은 기간 동안에는 2달이 채 안 남은 2달. 예. 내 자신부터 정신 상태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아까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어요. 너도 멀었구나. 내 자신한테 그랬어요. 예전에 그 힘들었던 그 순간들, 그 간절함을 너는 아마 다 까먹었고 이제 배돼지에 기름기 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오후에 일을 해버리면 잠자는 시간이 2-3시간밖에 못 자요. 그러니까 그게 하기 싫은 거야. 옛날에 그 간절했던 그 순간에는 진짜 일이 없어서 진짜 미친놈처럼 돌아다녔어요.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욕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너 같은 새끼는 이제 안 되겠고.
배돼지 기름기 먼저 빼야 되겠고.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여유가 있었고,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배 두드리면서 살았냐. 저도 각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화물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경험치나 이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내가 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뭐 남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차에 맨만에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적정 그 키로수에 내가 뭘 갈아야 될지 모른다. 예방정비 할지 모른다. 그럼 나 초보자예요. 그럼 나 초보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새 차를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방정비가 가능하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만족을 한다. 지금 새로 나오는 새 차들은 배선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배선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만 만져야 돼요. 어설픈 지식으로 배선 만졌다가 작살납니다. 진짜. 요새 차들은 달라요. 옛날하고. 제가 옛날에 끌었던 차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배선은 절대 안 만져요. 그리고 지금 현대나 대우 차들은 슈즈가 들어갈 거예요. 슈즈. 우리 만트럭은 슈즈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튕겨 나오지. 그럼 슈즈가 문제 있을 때 그것만 다시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뭔가 잘못됐다고 다시 튀어나오면 어디가 잘못됐다는 게 있겠죠. 슈즈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만트럭. 근데 다른 차들은 현대나 이런 거 슈즈가 끊어지죠. 딸락되죠. 그 슈즈도 잘 만져야 됩니다. 슈즈가 나간다는 건 어디서 접지선이 합선된다는 얘기예요. 현대나 대우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차나 제가 뭐 볼보나 벤츠, 스카이나 뭐 타보진 않았어요. 근데 간접 경험은 있습니다. 간접 경험. 스카이나 뭐 전 개인적으로 스카이나가 나쁘다, 뭐 화물차의 끝은 스카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접 경험은 좀 끌어봤어요. 뭐 많이는 아닙니다. 한 4시간 정도 끌어봤습니다. 전 많이 좋아해요. 전 예민한 차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예민해. 뭐 어떤 혹자는 뭐 만트럭은 호불호가 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접근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외제차를, 특히 만트럭은 중고차를 사가지고 고장나고 하니까 수리비 많아. 뭐 제가 얘기했는데 외제차를 중고차를 사지 마세요. 남들이 쓸 만큼 다 쓰고 판매한 걸 그걸 왜 삽니까? 중고차.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초보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새 차로 가라.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할부값 어떻게 할 거냐, 할부값. 저는 할부값 제가 그 얘기하는데, 선배 형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부값 걱정하면 화물하지 말라. 할부값이 걱정되면 할부하지 마세요. 화물을 아예. 그런 의지나 그런 마음도 없이 뭔 놈의 그 일을 합니까? 아니 할부 갚으려고 화물을 하냐고. 네? 이 영상을 보는 초보자분들은, 여러분들은 할부값 갚으려고 화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몇 년 타다가 차를 팔고 바꾼대. 그러면 차 팔라고 차를 사냐고요. 새 차를.
저는 그런 개념하고 저건 안 맞으니까. 나는 차는 새 차를 구입하면 얘 최대한 얘 능력치 최대한까지 끌어 빼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이 마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기본 130만 150만 탈 거예요. 저는 수리해 가면서 예방 정비를 하면 절대 고속도로에서 안 퍼집니다. 차가 퍼지는 이유가 있어요. 갈아야 될 부품을 본인들이 이 차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알아요. 아, 얘가 좀 안 좋은데 이 부품에 대해서 그걸 갈아줘야 됩니다. 얘를 미리 갈기에는 또 아까운 거야. 돈 들어가니까. 그럼 자 망가지면 고쳐야지. 그러면 쓰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쓰든 길바닥에 쓰든 차가 쓰는 겁니다. 요새 경인비가 좀 비싸요. 내가 원하는 센터나 공업사, 제가 또 하나 말, 화물차는 카센터 같은 조그만한 데서 고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뭐 중구난방 막 아무 데나 가가지고 고치고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일급 공업사나 그런 데 큰 데 들어가면 어마무식합니다. 센터보다 더 비싸요. 그런 데 가서 수리하면. 뭐 외제차들 뭐 센터가 비싸다 어쩐다 얘기하죠. 일곱 공업사 가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배송값이 46만원인데 공인비가 350만원입니다. 배송가리 하는데. 요새 공업사들이 그래요. 공인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문재인 씨 인건비를 존내 올려놔가지고 자꾸 말이 새는데, 그러니까 이 초보분들은 이 할부값이 나는 할부값 끝났네 어쩌네. 할부값 끝났으면 그때부터 돈 들어가는 거예요. 화물차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또 내가 아까 후배랑 또 형님한테도 짜증을 좀 냈는데,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설명을, 운영에 대한 겁니다. 운영에 대한. 맨 처음에 초보 이제 이 화물에 진입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될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한 기간이 짧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한 2, 3년, 4, 5년 하신 분들은 4, 5년 했는데도 차가 고장나요. 500 들어간다고 쳐요. 500만 원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트럭커의 한 중수, 나 4년, 5년 이상 했다, 이런 분들 중에 솔직히 한 520불로 굽는 분들이 몇 분 있나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아는 형님들, 좀 레벨이 있는 형님들은 그런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레벨 이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은 다 할부입니다. 왜 할부냐? 우선 매출이 많이 안 나와요. 매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부가세가 모이는 게 작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매출이 1200, 1300 해서 고장나는 그 금액하고, 내가 매출이 2100만 원 해서 고장나는 금액하고 똑같아요. 고장나는 그 수리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수리비가 만약 500만 원이라고 쳐, 내가 매달 1300만 원씩 해. 똑같이 수리비 500만 원, 2000만 원에 걔도 똑같아요.
수리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고장나는 방식, 소모품이 나가는 그 개월수나 그런 것들 다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왜 매출이 높아요? 그럼 뭐 어떤 혹자 그래. 누구는 씨발 벌기 싫어서 한 거냐? 네? 내가 봐도 벌기 싫어서야. 일하기 싫으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그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일했다는 그분들도 일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매출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무식하게 영업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무식하게 한 거? 만약에 강원도로 가요. 강원도 갑니다. 강원도 정선을 가든 태백을 가든 가. 없잖아, 일이. 오면 빈차로 오면서 각 공장들마다 다 들린다. 다 들어가. 그냥 생으로 들어가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차 필요하냐고. 여기 고정자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생으로. 아무 회사나 들어가가지고 그런 용기나 그런 이 앞면에 철판을 깔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저 예전에 진짜 무식하게 그렇게 했어요. 무식하게 그냥 앞면에 철판 까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엊그제 만난 사람처럼 대화하고.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 이 험난한 화물품, 이 트럭과 이 운수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열재 날름 음성 금왕에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으로 들어가고 얘기한 거예요. 고정차 구하냐? 내 해보겠다. 회사에서도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때. 왜냐면 이거 지구 내리는 거, 이 까대기 아무나 이거 엄청나게 엎어먹었어요. 제가 제품이 손상이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회사에서도 알아요. 맨 처음에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 오래 버티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지금도 하고 있는 형님, 지금도 하고 계신데 힘듭니다. 목 디스크 다 와요. 많이 엎어먹어서 많이 깨먹었지. 높이가 2m가 넘은데, 높이가 져서 내리는 게. 제가 예전에 영업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무식하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 회사나 저기 회사 가가지고 물어봐라, 협상을 해봐라. 여러분들 할 수 있냐고요. 그냥 아무 회사나 들어가가지고. 그게 간절함입니다. 간절. 그럼 다시 운영하는 거에서 와서 원금이 절대 손상되면 안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맨 처음에 안 되겠지만 이 부가세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늘이 쪼개져도 만약에 건들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런 게 왔다, 그럼 대출 받으라고 얘기해요. 대출 받으라고. 그게 카드론이든 지랄이든 뭐든 대출 받아서 그걸 해결해라 이거예요. 부가세 건들지 말고. 절대. 차 운영하고 이거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거는 다 그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2억 4천이면 아니면 2억 뭐 5천이든 2억 6천이든 부가세가 이 털고 나도 매입 자료가 있잖아요. 기름 쓰고 여러 수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털고 나면 아무리 못 남아도 50%에서 45%는 남아야 돼. 그럼 1년에 한 1100이라고 쳐요. 1200이나 1100이라고 쳐요. 뭐 만약에 초보자분들은 뭐 1년 뒤에 이 고점까지 뭐 좀 많이 몇천만 원까지 올라온다고 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새 차는 제가 봤을 때 3년까지는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럼 그 위에 소모품만 갈아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3년만 부가세 모아도 수리비가 차에 진짜 1000만 원씩 수리비가 나온다고 해도 부담감이 없어요. 부담감이. 그 부가세로 충분히 그 일시불로 다 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데는 그게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돈 버는 사람들 되는데 왜 난 안 돼? 그 본인의 문제 아니에요. 본인의 문제. 그럼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출 고점을 꽤 끌어올려야 돼요. 내가 요번 달에 1200 했어. 그럼 다음 달에 내가 1300, 1500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누가 일을 준다? 얘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고정짜리 누가 줬어 했어. 근데 고정짜리가 날라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그러니까 그런 스킬들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쌓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진짜 만약에 초보 오늘부터 내가 화물을 처음 했는데 오늘부터 스타트 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인맥을 총동원해서 물어보세요. 아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래가면서 경험치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보세요. 그래 전국을 맨 처음에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저는 호남 지방 쪽으로 호남은 안 갑니다. 저는 나랑 안 맞아서 안 가요. 맨 처음부터 안 간 게 아니에요. 갔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다 나랑 안 맞으니까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그거는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호남 쪽으로. 경기권으로 가서 경기권에서 한 9년 이상 경기권에서만 했었어요. 이것도 아니다고 거기도 버린 거예요. 경남하고 경북으로 이쪽으로 여기가 나랑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이쪽으로 다시 만든 겁니다. 이게 딱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영업도 해서 고정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랑 안 맞아. 그럼 가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아깝지. 아까워요. 왜냐면 내가 힘들게 뭐 우연이든 뭐든 간에 내가 만든 내 고정자리인데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지. 그럼 지인 주세요. 지인. 옆에 친구를 주든 지인을 주든 누굴 주면 되잖아. 그게 진짜 그렇게 괜찮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럼 딴 데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오늘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신차냐 중고차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고 할부가 걱정, 제가 얘기하는데 할부가 걱정될 것 같으면 화물을 하면 안 돼요.
화물차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다 갔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이제 저도 정신 상태를 무장할 거고 진짜 빡세게 콜바리면 콜바리, 고종짜리 하는 고종짜리 내가 한번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트러커들이 부동산이나 땅이나 이런 걸 못 산다. 뭐 거기에 대한 막 저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자신한테 약속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게 뭐 집이든 뭐든 간에 등기 하나를 내가 영상에다 띄울 거예요. 내년 말에.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걸 사냐 못 사냐 해. 트러커로 돈을 버냐 못 버냐. 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나의 성찰에 관한 하루의 영상을 그때부터 찍으려고 해요. 내 몸이 어디까지 견디냐, 내가 어디까지 일할 수 있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내가 벌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어디까지. 아마 내년 연말쯤에는, 그때 내년 연말쯤에 영상을 찍을 때는 여기에 A4 용지 하나가 딱 있을 겁니다. 등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디테일하게 이제 뭐 부가세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 영상에서 엄청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댓글에 전화번호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잘 말씀해 드릴게요. 일하는 거 50%, 운영하는 거 50%입니다. 이 운영하는 게 이게 운영하는 게 이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트러크는 잘못 운영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다 까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수리비나 이런 카드 할부 금액입니다. 할부 금액. 제가 지금도 말하지만 절대 수리비는 할부를 긁으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할부를 했어요. 그런 경험치 다 겪고 나서 지금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라. 정신 차려서. 그리고 콜발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것 또한 또 나중에 제 영상으로 또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 정도 맞아, 차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 정도 중요해요. 차 정도. 그거는 뭐 말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전 오늘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는 하루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너 이제 뱃돼지 불러가지고 정신 상태가 해야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저 신차냐 중고차냐, 저는 제 자신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남들이 뭐라 하고 초보자다. 내가 차에 대해서 진짜 이 구간마다 뭘 갈아야 될지 모른다. 새 차 무조건 신차 사십시오. 근데 내가 차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뭐 10만에 뭘 갈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배터리 암페어만 딱 봐도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갈아야 되겠다. 이런 예방 정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중고차 사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본인들이 그걸 대처하고 헤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중고차를 살지 새 차를 살지 그건 뭐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결론은 그거고, 이 부가세 얘기는 또 나중에, 운영 방식 얘기는 또 나중에 길게 좀 하겠습니다. 그건 좀 길게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다. 일하는 거 50%, 차량 및 이 운영하는 게 50%입니다. 뭐 이거 뭐 대충 하면 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걸 듣고 싶은 분들은 그분하고 가서 얘기하세요. 여기 와서 내 영상 댓글,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그분들하고 가서 얘기하면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태까지 제가 화물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겁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한 거예요. 원금은, 그리고 이 화물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벌어들이는 원금은 절대 손상되면 안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그 금액이 절대 다른 이유로 까져나가면 안 돼요. 내가 뭘 사고 싶어서 사고 이런 거 빼고 남은 이 돈이 차량에 들어간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운영하는 방식은 따로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부가세.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성남 트럭커였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파이팅 하시고